저는 알테오젠이 10년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알테오젠이 글로벌 빅파마로서 성장하기 위한 그런 발판이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황금이 땅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 정도 가격에서 우리가 황금을 주울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알파카 이코노미아의 김규현님 모셨습니다. 알파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다른 채널 처음 나오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혼자 열심히 또 블로그,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을 제가 이렇게 끄집어냈어요. 오늘 처음 뵀는데 굳이 제가 이게 끌어내서 저희 채널에 이제 모신 이유는, 제가 아무래도 제약바이오랑 조선을 국내 주식으로서는 다음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좀 기대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뭐 리포트도 찾아보지만 블로그 글들도 많이 찾아보거든요. 요즘 사실 블로그에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또 숨어있는 옥석과 같은 정보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저도 블로그를 열심히 찾으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 중에 알파카님 블로그에 또 꽉 찬 인사이트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 혼자 있긴 좀 아깝다. 제가 끄집어내서 같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또 저도 제약바이오 조선을 좋게 보고 있는 만큼 같이 뭔가 이야기할 만한 게 있겠다 싶어서 특별히 모시게 됐는데, 일단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간단한 소감과 함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네이버에서 블로그로 활동하고 있는 알파카 이코노미아라고 하고 있고요. 부자TV에서 오늘 정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나 아니면 조선업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제가 알고 있는 사안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약바이오 얘기 먼저 같이 나누고 싶어요. 네. 근데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나눌 때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워낙 국내 제약바이오 대장주로 명실상부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최근에 이 알테오젠이 여러 루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흔들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흐름 자체를 한번 우리가 좀 같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최근에 이 흐름 자체를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알테오젠의 최근 주가의 모습을 보고 성장통 없는 성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알테오젠이 글로벌 빅파마로서 성장하기 위한 그런 발판이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시점이 지금 왔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노이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이즈가 어느 정도 해결된 나중에는 당연히 더 큰 성장이 일어나면서 당연히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행복한 그런 나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약간 많은 주가 하락과 노이즈에 대해서 지금 황금이 땅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진짜 좀 알테오젠의 미래에 대해서 유망하게 보고 있고, 또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많은 조정이 있고 노이즈가 있을 때 이런 황금을 땅에서 주워야 되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표현이 기깔나네요. 와, 황금이 땅으로 내려오고 있다. 사실 이게 황금이냐 아니냐부터 우리가 구분을 지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이게 오물풍선이면 피해야 되잖아요. 황금이면 내가 줍는 게 맞는데. 네, 맞죠. 결국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의 본질을 먼저 좀 더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알테오젠이 아까 글로벌 빅파마로 가기 위한 그 성장통에 있다고 하셨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실제 그렇게 글로벌 빅파마가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지 공부하신 내용을 한번 같이 얘기해 주시면 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알테오젠의 본질이라고 하면 당연히 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테마의 끝은 실적이라는 말이 주식시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실적이 과연 알테오젠에게 있어서 찍혀 나올 수 있는지 여부가 저는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알테오젠의 최근 주가 퍼포먼스가 단순한 기대감이었다던가 아니면 10년 후에 매출이 반영될 는 엄청 긴 시계열이 있었다라면 저는 이 본질이 흔들릴 수도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시계열적으로나 이 알테오젠이 매우 가깝고 매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최근에 머크는 이 키트루다 SC에 대해서 신약을 임상 3상에 성공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내년 1분기 정도에, 내년 2분기 정도에 FDA에 허가를 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이 머크와
머크와 협업하면서 키트루다 SC에 대한 로열티 5% 정도를 수취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키트루다 SC가 FDA에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서 허가를 받는다면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 알테오젠의 로열티로 꽂혀오게 됩니다. 저는 이 실적이 알테오젠의 미래에 있어서 앞으로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알테오젠의 본질은 흔들리지 않았다. 전 이렇게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번 임상 3상 성공 이슈 자체가 야 이거는 굉장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말씀하셨던 다음번의 시계열, 다음 순차적으로 하나 둘씩 꽃을 좀 피워가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알파카님께서 좀 더 주목하고 계신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크가 이번 1분기 내지 2분기 정도에 키트루다 SC에 대한 FDA 허가를 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테오젠의 경영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키트루다 SC의 허가가 3분기 내지 4분기에 나올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큰 이슈는 알테오젠의 키트루다 SC가 우선심사권을 매입을 해서 우선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우선심사권은 보통 일반적인 신약 허가 프로세스에서는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선심사권을 획득을 해서 이 우선심사를 하게 되면 6개월 안에 신속하게 승인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분기에 키트루다 SC의 허가가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머크가 키트루다에 대한 우선심사권을 신청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선심사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머크가 키트루다 SC에 대해서 엄청난 진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게 이번 1분기 내지 2분기에 표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 제가 메인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 키트루다 SC에 대한 데이터 발표입니다. 현재 이 비열등성 임상에서 성공은 했지만 뭐 생존성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부작용 데이터는 아직 발표가 된 바가 없거든요. 추후에 학회에서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만약에 여기서 키트루다 IV 제형 대비해서 SC 제형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당연히 더 높은 전환율이 기대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내년 1분기에 가장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1차 계약사인 사노피의 주피젠트 SC 고용량 계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주피젠트는 현재 1년에 거의 20조 원에 달하는 어마무시한 매출액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고용량 SC로 전환해야 할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건 역시도 애로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더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점이 내년 상반기에 지켜봐야 할 매우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주가가 흔들렸던 또 가장 큰 원인 자체가 이 특허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알테오젠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들을 있죠. 우리 알테오젠의 특허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셔서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여서도 좋지만 저는 알테오젠의 일방적인 주장도 조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회사는 계속해서 기업 가치를 높여서 뭐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 자금을 끌어올 니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알테오젠의 말은 좀 멀리할 필요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머크와 에너투 그리고 여러 가지 글로벌 빅파마 간의 돈 계약을 전 믿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만약에 알테오젠의 특허가 문제가 생겼다면 머크가 이 키트루다 SC에 대해서 계약을 했을까요? 다이치 상표가 에너투에 대해서 계약을 맺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러한 글로벌 빅파마는 전혀 이런 계약을 맺지 않았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과는 글로벌 빅파마가 알테오젠과 계약을 맺었죠. 그렇죠. 결국은 대단한 이 글로벌 빅파마의 특허팀이 알테오젠의 특허가 문제가 없다. 이것을 공언하는 셈인가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는 알테오젠의 말은 믿지 않아도 이 글로벌 빅파마 간의 돈 계약은 믿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번에 다이치 상표가 계약금으로 굉장히 높은 금액을 수취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에게 유리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꾸 또 중요한 사항이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이 기업 가치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발언을 할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건 그 기업이랑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그냥 뭐 단순한 고객도 아니고 글로벌 빅파마. 특히 약간 주목할 점은 알테오젠의 계약사 중에서 산도즈라는 바이오시밀러 전문 회사가 있는데요. 이 바이오시밀러 회사이다 보니까 오리지널사와
특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송 이슈에 있는 관계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한 산도즈가 최근에 알테오젠과 계약을 했고 그러한 계약이 나온 만큼 이 특허 문제에 대해서는 바이오시밀러 전문 기업인 산도즈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특허 문제는 단순한 노이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특허를 할로자임이 먼저 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머크가 걸었잖아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알테오젠이 만약에 할로자임에 걸었다라면 이거는 조금 패소할 수도 있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좀 중요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알테오젠이 건 게 아니라 머크가 걸었다. 그렇죠. 머크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잘 모를 수는 있어도 정말 글로벌 제약사로서 엄청나게 큰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인 할로자임에게 소송을 걸었다는 것 자체가 자체 특허팀에서 이러한 할로자임의 M다제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이게 단순 막 시장의 노이즈보다도 이러한 좀 포인트들을 우리가 짚어서 한번 보면 그 본질이 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중요한 건 결국 이게 황금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를 투자자로서 더 구분하는 그 눈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알파카님께서는 결국 알테오젠은 황금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그 황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알테오젠이 황금이다, 황금 송아지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머크의 키트루다 SC의 매출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SC 제형이 더욱더 많은 제약사들에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높은 확장성에 저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에 ADC 에로 계약이 나왔던 NO2SC 계약이 정말 다른 지평선을 열었다. 할로자임은 하지 못했던 ADC 계약이 새롭게 나오게 되면서 이것은 정말 더 많은 확장성을 가지게 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트루다 SC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제약사들의 다양한 의약품을 알테오젠이 앞으로 가만히 앉아서 로열티를 수취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알테오젠이 10년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끼켜봤자 30년, 4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실제 빅파마급 기업은 한 번도 나타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역사를 쓸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사실 알테오젠인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이 일단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뭐 투자자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굉장히 흥미롭게 볼만한 요인이 되는 것 같고, 투자자로서는 정말 더 깊숙이 파고들어서 보통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표현하시는데 송아지라고 표현하신 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게 정말 맞는지 스스로 좀 더 공부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여러분들께서도 가져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그 황금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 찍혀 나오고 있는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금 흐름이 찍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이 이 알테오젠의 매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야, 너네 매출 안 찍혀 나오잖아. 이거 매출 찍혀 나오는 거 맞아? 이러면서 시장은 지속적으로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의심이 결국에는 내년 키트루다 SC FDA 신청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26년도에는 이러한 SC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찍혀 나오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에는 해소될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계속 물음표를 띄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너네 앞으로 로드맵 전망 좋아. 진짜 나중에 되면 너네가 황금알을 낳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지금 뭐 있어? 일단 당장 내 눈앞에 보여줘, 이거잖아요. 내 눈앞에 안 보이니까 네. 의심을 하는 거죠. 그쵸. 의심을 하고 주가도 내려오니까 이거 아닌 것 같네. 이런 식으로 조금 사람들이 의심하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보이는 것만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 보여만 준다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국면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때는 이제 알테오젠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 부정했던 사람들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어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황금이 맞다면 지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나중에 갑자기 동아줄이 내려와서 얘를 쑥 끌어 올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에 따라서 기회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동의를 하면 그만큼 가격이 비싸질 거고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에서 우리가 황금을 주울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